문법 적기는 언제인가. 자, 요게 오늘 주제예요. 오늘 어떤 질문을 제가 받았냐면 초등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가는 아이예요. 여자아이인데 영상 노출한 지는 3년이 됐대요. 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영상을 노출했기 때문에 아이가 귀가 열려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동안은 책을 읽어줄 때, 영어책 읽어줄 때 아이가 무난히 잘 듣고 집중해서 듣고 했대요. 근데 언제부턴가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그냥 넘어가질 못하고 계속 질문을 한대요. 그런데 이 아이의 질문이 되게 좀 독특했어요. 그리고 책을 읽는 건 영어 책은 지금 현재 AR 2점대 초반,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1학년인데 미국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읽는 영어 소설을 읽으니까 꽤 좋죠. 리딩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이 친구. 아주 우수한 친구인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엄마 여기 I can do it 할 때 can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could라고 써?" 이렇게 질문하고 eat 먹다, 먹다라는 단어인데 왜 여기에서는 eats, eat에서 s를 왜 붙여? 그리고 뭐 왜 갑자기 이건 또 ate로 바뀌어? 막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이게 고민이에요. 애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 줘야 될까 고민이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집단지성. 혹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한 아이가 있어요? 이런 비슷한 약간 문법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을 한 경우가 있나요? 주준혜 님. 문법적인 용어를 빼고 그냥 간단히 설명해 줄 것 같아요. "그게 과거에 한 거라서 그렇게 다르게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어니언 님은. 목살님은 "저는 있는 그대로 설명해 준다. 깊이 설명할 실력도 안 돼서 그냥 과거라서 복수라서 그냥 이렇게 써." 이렇게 한다. 나무가치 님. "저는 감격스러울 것 같다." 역시 약간 좀 관점이 다르다, 나무가치는. 이 엄마는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없고 그냥 스토리 따라가면서 영어를 잘 듣던 애가 왜 갑자기 이렇게 문법적인 질문을 하지? 그래서 되게 당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엄마한테 이거 약간 자랑 같은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도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게 궁금한 이게 눈에 들어왔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좀 당황하셨더라고요. 젤라 님은 "엄마도 모르는데 어쩌지?" 이렇게 경험해 보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eat는 먹는다라는 뜻이고 ate는 먹었다라는 과거의 뜻이야. 이렇게 말한다. 딸도 물어보긴 했어요. 이런 질문 많이 했구나, ORT 읽을 때. ORT도 처음에는 현재형으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과거형이 거의 대부분이죠. 싱잉 엔젤라 님은 "단순하게 설명했어요.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 아닐까요? 저희 아이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질문 없이 알아서 '아 이거 과거는 요렇게 쓰는 거구나.' 요렇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하는 애들도 있고 '이거 뭐지? 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한 라너 님도 아이들이 비슷한 질문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 물어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침소봉대. 작은 일을 너무 크게 놀랄 필요가 없어요.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집요하게 계속 물어서 끝내 그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아이도 있고 한두 번 물어보다가 대충 알 것 같으니까 안 물어보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걸 발견하고 눈으로 차이를 느꼈다는 것 자체가 좀 고무적이긴 해요, 저는. 어니언 님. 요즘 과거 형태 물어보거나 단어를 물어보기 시작했다. 아이주 님은 "저희 아이는 ing 용법을 궁금해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고 문법적인 용어도 대충 알려줬어요. 용어는 어색하니까 흘려듣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잘하셨어요. 용어를 써도 되고 너무 막 내가 문법 용어를 절대 쓰지 않으리 또 이렇게 경직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이쮸 님 말씀대로 문법 용어를 말해도 애들은 기억 못하고 자기가 딱 알아들을 것만 취하고 버리거든요, 나머지는. 젤라 님. 저희 애도 있어요. put이나 set은 과거인데 왜 똑같이 써? 뭐 hit, put 이런 거는 뭐 현재나 과거나 또 형태가 똑같잖아요. 이걸 또 아이가 발견했다는 게 되게 놀랍네요. 네, 스스로 터득하게 돼요. 아이가 7 살이라 어니언 님 "한국말로 과거형이야."라고 했다가는 과거가 뭐야? 딴 길로 샌다. 그래서 "어제 먹은 사탕" "어제 사탕을 먹었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주머니 님. 아이가 저런 식으로 질문했던 적은 없는데 아이가 발화를 할 때 과거형 쓸 때를 보면 어 영어 만화나 책에서 보는 문장을 통째로 외워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다. 맞아요. ORT가 뒤로 가면 이제 과거형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ORT나 아니면은 이런 영상물, 살아있는 영어를 많이 들은 아이들은 살아있는 영어의 70%가 과거형이니까 과거형만 또 아는 애들이 있어요. 현재형을 몰라.
근데 그거 가지고 패닉하시더라고요. 패닉하시고 금방 애들은 또 캐치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그게 보여서 멋지다. 엄마는 중학교 때 알았는데." 엄지척 하면서 칭찬해 줄 것 같다. 언어는 규칙이 있는데 영어도 그래. 간단하게 말할 것 같다. 오늘 그 단톡방에서 어떤 엄마가 되게 지혜롭게 답을 해 줬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go 가다라는 동사 go 이 동사가 왜 GOES냐고. 그러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이 s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go 같은 경우 그리고 do 이런 동사들은 GOES, DOES, ES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얘는 s를 안 붙이고 ES를 붙여?"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얘네들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대." 이 동사들은. 그러니까 그 약속했다라는 말을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다음에도 그런 비슷한 문법적인 현상을 발견하게 되면 애들이 "아 얘네들 이렇게 약속해서 이렇게 생긴 거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것도 괜찮다요, 그런 방법도. 그래서 문법 하면 우리가 너무 약간 패닉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법을 너무 몰라도 패닉하고 이 아이가 이렇게 문법적인 궁금증을 표현한다면 저는 이게 좀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건 이 마이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말할 때마다 잠수하듯이 소리가 먹먹하니 안 들려요? 진짜 유튜브 할 때 소리 안 들리면 되게 곤란한데. 그래요. 그래서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고 제가 말하는 문법 적기라는 것은 초등학교 6 학년이고 겨울방학인데 중학교 문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문법들 있죠. 처음에 문장의 1 형식 주어랑 동사, 문장의 2 형식 주어랑 동사랑 주격보어, 문장의 3 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문장의 사형식 뭐 수요 동사라고 봐.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그걸 초등학교 아이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초등학교 아이의 뇌 구조상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 문장을 분석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어에 대한 이야기 있죠. 지금 이 친구가 물어봤던 동사가 왜 어쩔 때는 eat 이렇게 읽고 어쩔 때는 ate라고 해서 스펠링도 달라지고 발음도 틀려져? 이거는 단어 개별적인 거에 대한 궁금증이잖아요. 요거는 초등학생들이 파악해도 괜찮아요, 아이가 궁금증을 느낀다면. 음? 그래서 저는 문법 적기라는 얘기를 할 때 이 '어떤 문법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해야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그 단톡방 글 보고 했습니다. 단어 자체를 가지고 아이가 궁금해하는 거 이건 동사인데 이 동사는 막 형태가 바뀌어. 우리나라 말도 동사가 형태가 바뀌듯이. 고 정도의 설명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팔품사 정도는 흘리듯이 알아도 좋고 완소선남매님 지금 예비 초등학교 6 학년인데 지금보다 예비 중1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하면 되는 거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말하기도 좋잖아요. "너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문법이란 걸 공부해야 되는데 그 용어를 미리 알아둬야지 나중에 당황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좋잖아요. 완전히 학교가 바뀌니까. 학교 수업 때 자기만 모른다고 승질 내더니 문법책 사 달라고 했다. 이게 적기죠. 학교에서 초등학교 4 학년에 문법을 시작한다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이런 문법일 거예요. I am, 뭐 you are, 뭐 he is, 뭐 they are 이 정도의 문법이겠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생각하는 문장 성분을 문장을 분석하는 그런 식의 문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앙 문법이 아니라 단어를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쓰임을 파악하는 그런 거라면 그거는 초등학교 4 학년 때 그 초등학교 4 학년의 뇌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바님 11 살도 아무 말 대잔치 하는데 가끔 관계대명사도 써요. 명작 영어로 더듬더듬 아는 소리도 글자를 내서 읽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엄마표 영어로 영어를 접한 아이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어를 듣고 자란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과거 동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대표적인 특징이 이거예요. 관계대명사를 자유자재로 쓴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쓰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문법적인 거 고려하고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튀어나오는 거죠. 좀 전에 아이와 같이 있었는데 라방 듣더니 "go, went." 뭐가 다른 거야? go, went 자기가 모른다. 하지만 문장 속에서 말하면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그러니까요. 과거형 동사가 저절로 이제 뭐죠? 그냥 저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I want to go home." 이렇게도 얘기하고
"I went to school yesterday." 뭐 이렇게 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문장 안에. 추가 정원님 불규칙 과거형 동사 수업 때 외우게 시켰다는 이론은 그냥 다 알고 있었다는 자랑을 해 봅니다. 불규칙 동사인데 외울 필요가 없어. 이미 소설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아 애들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게. 왜냐면 불규칙 과거 동사 같은 경우 외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외우면 다 까먹고. 하지만 소설 속에서 영화 속에서 접한 그런 과거형 동사는 잊혀지지 않죠. 음. go, went 의미가 같다는 걸 근데 시제만 다르다는 걸 애가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밤송이 님 엄마표 영어 3년 차인데 최근에 고민하다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어요. 리스닝은 잘 되고 있었고 생각지도 못한 이 문법 영역이 높았어요. 공부한 적은 없지만 규칙적인 걸 좋아하는 아이 성격인 것 같아요. 몇 개월 전에는 is, are의 차이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릴 땐 궁금할 때 쪼금씩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저희 아이는 8 살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그쵸. 엄마표 영어 하는 애들이 you are 뭐 he is, I am, they are 이런 것들 아니면은 it's mine, it's yours 이런 표현들 소유격 내가 "이건 소유격이야." 이런 걸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지만 그걸 본능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문법 용어가 들어가는 순간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더 이상 쉽고 재미있는 영어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그게 좀 걱정되는 거지 이것도 역시 아이가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것 같아요. 애가 물어봤으니까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단톡방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이가 이제 과거니까 동사가 이렇게 형태가 바뀌네. 그리고 이게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떤 거는 규칙에도 전혀 맞지 않은 엉뚱한 거로 바뀌고 어떤 건 심지어 과거 동사는 과거 동사인데 현재랑 똑같아. 바뀌질 않아. 이런 걸 또 그래? 네가 물어봤으니까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도표로 쫙 해서 보여주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럼 그야말로 overwhelming 너무 힘들어 애가.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안 하면 되고 개념만 살짝 말해 주고 지나가는 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음. 봄날님 문법은 처음에 원서로 배우는 게 좋고 초등 고학년 때 우리나라 말로 바꿔 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겪어서 K 단계를 원어민 수업에서 하는데 복수와 단수, 현지형과 과거형 이런 걸 자연스럽게 배우더라고요. 음. 아이가 들어간 영어의 소리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문법이 들어가면 거의 공포고요.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파닉스랑 비슷한 거예요. 음소가 인식이 안 되는 어린데 파닉스의 개념을 알파벳을 나열해 가면서 설명을 해 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아이들이 황당해하듯이 어려워하듯이 그리고 무서워하듯이 문법도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궁금하지도 않아. 앙금, 안물 했는데 누가 가르쳐 주면 우리도 기분 안 좋잖아요. 그거 귀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문법이랑 파닉스가 전형적인 그런 영역이에요. 애가 안 물어봤으면 대답하지 마세요. 또 애가 물어봤다고 너무 overwhelmingly 이렇게 마시고 그냥 개념만 살짝 말해 주고 빠지세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뭐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원서로 영어를 익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영상물로 영어 익히는 게 최고예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슬슬 아이가 뭐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 문법적인 용어를 선생님에 따라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아까 그 슈가 정원님 따님이 "선생님이 말하는 영어 문법 못 알아들어서 답답해. 짜증나." 뭐 이런 얘기를 아이가 하기 시작했다면 그게 적기인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문법 용어를 쓰면서 가르치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 정도는 엄마가 음 주말마다 한 번씩 체크해 줄 수 있어. 엄마랑 같이 한번 문법 가지고 재밌게 놀아 보자.'라고 해서 미리 준비해서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산딸기님 초등학교 2 학년 여자아이인데 "I am, you are, she is 얘는 짝꿍이야." 이렇게 말했더니 "응." 하고 알고 그때부터 구별한다. 그리고 또 went 이거는 갔다라는 뜻이고 go 이건 간다라는 뜻이야. 그렇게 말하니까 알아듣는 솔직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묻는 그 문법적인 질문은 그냥 "아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라고만 대답해도 다 풀리는 게 많아요. 아니면 이렇게 뭐 "I am, you are, she is." 뭐 이런 거는 짝꿍이라는 주어 표현을 써 주셨는데 이런 표현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집 그 전형적인 문제집 있죠. 막 100 개, 200 개, 300개 뭐 이렇게 같은 개념 문제 쌓아 놓고 풀라고 하는 거 그게 제일 무식한 짓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앞에 문법 개념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100점 맞을 수밖에 없어요. 뒤로 가면 좀 힘들겠지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그냥 개념만 설명하시고 예문 몇 개만 입으로 한번 읊어보고 아이한테 그럼 우리도 한번 예문을 만들어 볼까?" 이러면 애도 또 예문을 만들 실력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문 만들기 게임을 하고 끝내시던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 네, 제가 지금 방금 말했던 건 3,800제 제가 3,800제 대표적인 영문법 책이라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이 책이 좋긴 좋아요. 개념 설명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1, 2, 3 학년 개념 설명만 딱 모아서 노트에 정리를 하시면 좀 깔끔하게 개념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너무 쓸데없이 많아. 뒤에 문제 다 풀리지 마세요. 완전 그거 거의 깐지 수준이거든요. 애들 성격 버려요. 그 문제는 단원 평가만 푸시고 개념만 한번 훑어보시고 그렇게 요령껏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하시면. 저희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됐는데 중학 문법 특강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영어 독서식 수업만 했거든요. 처음 중학 문법 방학 동안 했는데 곧잘 하더라고요. 리딩이 잘 되어 있으면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 영어 시험에서 틀린 문장 모두 고치라고 하니까 다 맞아요. 음. 이런 시험은 문법을 공부해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어 원서랑 영어 영상물로 소리 노출된 그런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6 학년 때 이제 중학교 넘어가면서 '아 이제 6 학년 되는구나 이 친구는.' 6 학년 때 중학 영문법 한번 훑어보는 거 좋죠. 교재 되게 쉽게 쓰여 있거든요. 특히 중학교 1 학년, 2 학년, 3 학년 이렇게 교재마다 학년이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중학교 1 학년 거 충분히 소화할 거예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슈가족어님 본능적으로 문법 문제를 풀긴 해요. 선행하는 친구들 영어 문제집을 아이에게 물어보면 그냥 어색한 부분이 바로 보이는데 '이걸 왜 모르지?' 하고 바로 찾아낸다. 음. "여기는 she가 아니라 당연히 her 이렇게 써야지 목적격을 써야지."라고 말했다고. 본능적으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자리를 안다. 이게 원서를 많이 읽고 영상을 많이 본 아이들의 어 특징이죠. 이런 문법적인 거 어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영어 문법은 그것보다 쪼금 딥하게 문장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영역이에요. 네. 스토리명님 첫째는 초등학교 5 학년 아빠랑 grammar in use 하고 학원을 갔는데 주어, 동사, 전치사, 단어의 사전적 의미부터 따라했는데 둘째는 초등학교 5 학년 때 문법 듣고 하니까 어렵다고 거부를 해서 이러다가 아예 영어를 싫어하게 될까 봐 스탑하고 영상이랑 청독만 계속하고 있어요. 아이들마다 너무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2 학년 때 저런 문법적인 궁금증을 엄마한테 표현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6 학년 될 때까지 나는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읽고 영상 보는데 문법적인 궁금증이 안 일어나는 애들도 있거든요. 음. 잠깐만요. 김유경님. 문법 교재는 grammar in use 같은 미국 교재를 사용하는 것과 한국식 교재를 사용하는 것 중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엄마 영어로 그 원서나 영상물을 통해서 영어를 꾸준히 축적한 아이들은 grammar in use 같은 원어민이 쓴 문법책을 권해요. 음. 그리고 한국식 문법책의 가장 큰 폐해는 뭐냐면 그 문법 용어가 다 한자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자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이 개념을 익히고 싶어서 이 문법책을 꺼냈는데 한자어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이건 손해죠. 그래서 저는 언어병어로 큰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grammar in use 같은 걸 활용해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거 앞부분만 훑어보면 돼요. 그 동사 변화 그거만 알면 되고.